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구글 코리아의 최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PBS 파트너 비즈니스 솔루션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드몹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미 선생님이 약간의 스포일러를 해버리셔서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원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아시죠? 플래피버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뭐 모를 수 있죠, 그죠? 예, 신문을 안 보시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플래피버드를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조금 있으시네요. 자, 그럼 나머지 다 해보셨죠? 플래피버드를 했는데 첫 번째 파이프를 한 번도 안 주고 통과했다. 손 들어주세요. 없으세요? 오, 한 분 계시네요. 네, 이 정도로 어려운 게임이더라고요. 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파이프를 통과하는데. 네, 플래피버드가 되게 신도림이 되고 있어요. 게임을 보면은 출시 이후 7개월 정도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뭐 개발자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방치인 거고요. 왜냐하면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마켓에 올려놓은 상태로 조금의 유저 그로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 1월, 2월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요. 1000만을 훨씬 넘었죠. 그러더니 한 신문에 막 매체에서 떠들고 한 2주쯤 뒤에 앱을 삭제하겠다라고 공표를 해서 또 한 번 미디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뒤로 시장의 변화도 약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체감할 정도로 이제 파트너분들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광고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시간도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도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죠. 도대체 얘는 뭘 했길래 갑자기 1000만 다운로드를 한 2주 만에 만들었을까? 돈은 버나? 여기서 이미 스포일러가 좀 나갔으니까 돈은 번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세 번째 왜 삭제했지?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걸 탐구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니고요. 이 자리는 뉴 에드몹에 대한 자랑 자리입니다. 제가 담당으로서 자랑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을 한번 해볼까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 이제 외국 미디어들과 한국 미디어들을 좀 보고 상황들을 보고 추측을 하는 결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동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확인 결과 제가 개인적으로 봤더니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인이라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0만 명의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채널 오너가 게임 리뷰를 하는데 플레이를 하다가 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막 욕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리뷰를 해요. 근데 그거 조회수가 거의 막 400만, 500만 이렇게 갔었어요. 그 동영상 자체가. 그렇게 한 거가 힘이 됐을 거다라는 중론이 있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너무 높아서.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언론에 주로 나오는데 리뷰 경쟁이 붙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리뷰 조작이다라고도 하는데 리뷰들이 막 다 그런 식이에요. 이 게임은 악마가 만들었다. 이 게임을 보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그걸 되게 길게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읽어보기 힘들 정도의 영어로. 그러니까 문어체 영어를 막 쓰는 거죠. 시적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리뷰가 되게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즈가 일어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몇몇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붐업이 조금 됐다고 해요. 이 붐업이 어떻게 되냐?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앱을 아시는 분? 이건 조금 작으시네요. 연령대가 좀 되시나?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행했고 저희 대학생들부터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유행이 지나갔어요. 꾸주어라는 앱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게 뜬 주요 이유가 제가 게시판을 모니터링 하면서 봤었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붐업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리뷰를 하면서 소셜을 타고 일파만파 퍼져나갔었어요. 이때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례죠. 근데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있었죠. 플래피버드는 굉장히 가벼운 게임이에요. 1메가 미만의 게임으로 거의 모든 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사양이죠. 그리고 굉장히 게임이 짧죠. 아시다시피 처음 하면 2초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무료죠. 무료 게임이다.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로 갈게요. 본론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하면 앱이 어떻게 돈을 벌지로 한번 가볼게요. 모바일 앱이 돈을 버는 방법은 고객한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프리미엄, 인앱 퍼체스, 다운로드. 프리미엄은
처음에 공짜로 받은 다음에 기능 오픈할 때 돈을 내는 거. 인앱 퍼체스는 가상의 화폐, 캐릭터 등등 버추얼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형태예요. 세 번째 앱 다운로드는 유료템이죠. 유료 앱이죠. 근데 지금 유료 앱은 우리나라에서 꽤 없죠. 해외에서도 안드로이드의 유료 앱 비중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프리미엄과 인앱 퍼체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앱 퍼체스가 굉장히 화두가 되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게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인앱 퍼체스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볼게요. 방금 그것은 그 컨텐츠를 구매할 때 형태죠. 그럼 저 세계 중 어떤 것으로든 구매하더라도 결국 개발자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빼기 비용입니다. 매출은 구매자가 구매를 하시는 거죠. 어떤 형태든. 그리고 개발자는 비용을 빼면 되는 거예요. 비용들은 오른쪽에 이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운영 서버, 퍼블리싱, 분석 도구 쭉쭉쭉쭉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보안 솔루션도 들어가야 되고요. 결제 솔루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을 내려면 결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매출은 다운로드가 아니죠. 매출은 다운로드, 유료 앱을 제외하고는 매출은 다운로드의 재방문율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서 결제를 누가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 중에서 이제 ARPPU가 얼마냐, 인당 단가가 얼마냐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모수를 모아야 되니 마케팅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스마트하게 할까 해서 분석도구를 써야 될 거고, 내 힘만으로 안 되면 퍼블리싱하는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러면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수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 매출이 탄탄하면 좋은데 문제는 매출에 추가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매출을 결정한 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앱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앱 설계에 따라서 반드시 오는 질문들은 서비스 밸런스, 그 결제 지원 수단이 몇 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지금도 잘 알고 계셔서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이제 통신사에 따른 또 정부의 정책에 따른 개인별 결제 한도,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전히 이쪽 모델들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죠. 왜냐하면 성공을 한다면 많은 레비뉴를 벌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만큼 두 번째도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 같이 탑 크로싱 차트에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은 항상 숫자는 정해져 있죠. 탑 50는 50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탑 크로싱이 없어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탑 크로싱에 비해서 굉장히 인에버리지 굉장히 뭐랄까 평등에 가깝게, 이 얘기는 뒤로 가면서 조금 더 드릴게요. 또 다른 수익은 모바일 광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바일 광고에는 세 개의 파티가 필요하죠. 개발자와 유저와 광고주가 필요해요. 모바일 광고의 핵심은 사용자는 돈을 내지 않는다. 핵심이에요. 다 하시는 얘기지만 광고주가 대신 지불하고요. 광고주는 그 사용자의 사용 시간으로 받아요.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는 그 가운데서 거강꾼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모바일 광고는 적용이 손쉽습니다. 방금 보신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제 솔루션, 보안 솔루션 등등을 고려하시는 것 대비해서 모바일 광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셔도 되죠. 또 하나는 수익이 안정적이에요. 결제율이라는 변수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운로드와 이용률 이꼴 광고 수익률이죠, 거의. 그리고 다운로드가 올라가면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가 적습니다. 아까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없이 작은 개발사들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개발사들이 쓰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쓰고 계시는 몇 개의 모바일 대기업들은 거의 다 모바일 광고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 모바일 광고 중에 저희 구글이 제공하는 애드몹에 대한 특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특장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치와 스케일입니다.
애드몹을 달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치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퍼블리싱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애드몹을 다시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광고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없습니다. 통계를 보시고 어딘가 대박이 났다 싶으면 그 나라 언어를 좀 더 잘 보강해 주시는 정도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레디에 있으실 수 있어요. 매 시장마다 고려를 해서 매 시장에는 어떻게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데들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걸 못 하시는 스테이지가 있으세요, 분명히. 그걸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계가 있으실 텐데 그 단계에서 가장 편한 솔루션일 거예요. 두 번째 이노베이티브 애드는 요즘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간단히는 배너는 이제 유행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긴 하겠죠. 여전히 굳건한데 좀 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전면 그리고 동영상 형식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래픽, 소중한 다운로드에서 나오는 소중한 트래픽은 거의 다 버려지지 않고 수익화에 쓰여집니다. 필레이트라는 거죠. 호출이 오는 만큼 제가 광고를 채워드릴 거예요. 이게 광고 네트워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일단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겠죠? 실제로 애드몹을 쓰고 있었어요. 계속. 과거형인 이유는 지금 앱이 내려갔으니까. 실제로도 애드몹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애드몹으로 돈을 벌겠구나. 저희는 이 정도 알 수 있죠. 금액이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미디어 커버에서 나온 것 숫자들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애드몹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 한번 해볼까요? 방금 글로벌 커버리지라는 게 없었다면 이분 베트남 분인 거 아시죠? 앱을 출시하고 글로벌 타깃을 했어요. 근데 애드몹이 아니라 또 다른 네트워크를 썼다. 근데 도메스틱을 지원한다. 근데 마침 앱이 대박이 난 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다운로드가 나왔고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 가면 광고가 안 나올 거죠. 그럼 수익을 못 벌겠죠. 하지만 이분은 7개월 전부터 무려 애드몹을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익을 벌실 수 있는 구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광고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돼요? 반 정도는 그런 푼돈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반 정도는 나는 태어나서 클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광고가 돈이 되지? 이런 질문을 하세요. 끄떡거리시죠, 그죠? 예, 저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벼락 맞을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할 때까지의 확률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굉장히 스케일한 비즈니스예요. 스케일이 크면 말이 되는데 스케일이 작으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 잘하는 거기도 하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가정해서 광고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광고 호출수의 기준은 꽤 유행하는 탑급 애플리케이션 우리나라에서 이 하루에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만 명이 이제 하루에 10번 정도 앱을 쓴다. 이건 그 모 신문사에서 나온 추정 기사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럼 1000만 뷰가 나오겠죠? 10밀리언, 1000만 뷰가 나오고 구글은 보통 100%지만 100%는 너무 좀 그러니까 그죠? 빌 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90% 정도 잡겠습니다. 노출률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필레이트입니다. 그럼 1000만 번 호출하면 900만 번의 광고가 와요. 그럼 고객들은 더 900만 번의 광고를 하루에 보고 그 중에서 클릭률은 1% 정도로 잡을게요. 전면 광고로 했다고 치죠. 그럼 1%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9만 번이 나오죠. 9만 번의 클릭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클릭당 단가가 보통 전면 광고는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치죠. 다 가정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00원이라고 하면 얼마죠? 900만 원이네요. 그럼 하루에 900만 원이에요. 하루에 9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치죠, 계산상. 그럼 한 달에 3억. 1년에 36억. 요즘에 잘 나가는 모바일 게임 회사 중에 수익이, 매출이 아닙니다. 수익이 36억. 몇 개나 될까요?
가장 탑급 게임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이 얼마고 그거와 비교해 보시면 신문기사에 잘 나오니까 생각보다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특히나 앱의 특성에 따라서 플래피버드 같은 경우 굉장히 광고에 적합해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해 드리려고 일부러 계산을 한번 했고요.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규모의 광고주가 죄송합니다. 개발자가 있을까? 있을까요? 하루에 900만 원 버는 개발자 있습니다, 당연히. 네. 잘 벌고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린 바는 되게 간단합니다. 인앱 퍼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툴이고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제약사항이 좀 있긴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하나만 가져갈 게 아니죠.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레비뉴가 나오는 데는 당연히 하시는 거죠. 또 개발사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느 걸 취할지도 다르실 거고요.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익 다변화를 분명히 생각하시라는 게 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 들어갈게요. 저희 에드몹이 굉장히 긴 시간 구글이 에드몹을 인수한 이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백엔드에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고요. 이전 작업이라고 하나요? 네,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뉴 에드몹으로 거듭났습니다. 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해외에는 다 런치가 됐어요. 국내는 아직 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 에드몹으로 거듭나면서 굉장히 좋은 호평들을 받고 있고요. 그럼 제가 왜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냐? 출시도 안 된 거를 약 올리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슬라이드 띄워드릴 텐데 거기서 신청하시면 제가 뉴 에드몹으로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써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런치 전에 넘기지만 사실상 런치를 글로벌리 다 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슈가 없다는 건 제가 이미 제 탑 파트너분들은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충분히 자신 있게 보내드릴 수 있고요. 뉴 에드몹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뉴 에드몹의 한 3가지 정도의 좋은 점을 제가 임의로 카테고리에 잡았어요. 편의성과 수익성 그리고 컨트롤. 아까 제목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3마리 토끼를 잡자. 되게 한국적인 문구라고 생각하고 저는 와닿아서 적었는데 그 3마리가 저겁니다. 편의성, 편해야 되고요. 수익성, 수익은 나야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광고는 남의 컨텐츠를 받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셋 다 굉장히 중요한데 편의성을 먼저 보면 1번 제일 좋은 얘기입니다. 돈 빨리 드립니다. 기존에 2배 빨리 드리는 거고요. 아마 국내 회사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거고요. 금액의 지급은 국내와 동일하게 은행에 꽂아 드립니다. 심플하죠? 근데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두 번째는 이제 앱 개발자를 타겟한 플랫폼이에요, 에드몹은. 에드몹은 단순히 수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광고를 집행하실 수도 있어요. 홍보도 하실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디에이션. 단순 에드몹만 쓰는 걸로 만족 못 하시는 하드코어 유저들을 위한 미디에이션이 준비되어 있죠. 다른 네트워크와 어떻게 섞어서 쓸까? 이랬을 때 최적화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앱 업데이트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우스 애드, 내 광고 또는 내가 심는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이게 뉴 에드몹 메인 화면이고요. 쓰셨던 분들은 좀 바뀌었네 라고 하실 거고 애드센스를 쓰셨던 분들은 좀 비슷한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특징은 이제 홈 옆에 보시면 왼쪽 메뉴에 모니타이즈랑 프로모트가 같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수익화, 홍보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2개가 같이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전체 칸에서 나누어진 거의 왼쪽이 수익화고 오른쪽이 홍보했을 때의 컨버전이에요. 내려가셔도 그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앱에 대해서 내가 광고한 것 그리고 내가 이 앱에서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한 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메인에서는. 왜냐하면 앱 개발자는 모두가 마케팅을 하시고 동시에 수익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결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예전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익화를 하든 홍보를 하든 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앱이 뭐지 할 때 찾으면 구글 플레이와 iOS 스토어랑 다 연동이 돼서 자동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있는 앱들을 매칭을 하고요.
설령 없다고 해도 출시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등록해 놓으시고 구글 플레이에 올리시면 디텍팅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자기 앱의 아이콘이 착 하고 박혀서 UI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앱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름 가지고 하면 뭐 01번, 02번 이렇게 마크 하시면 100 몇 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편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보하기 전용인데요. 홍보하기 기능 중에 구글에서만 제공한 게 있어요. 오른쪽 밑에 이건 크롬 브라우저를 광고하는 건데 앱 프로모라고 하는 앱 다운로드하는 형태고요. 이게 좋은 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점이 나오고요. 유저 리뷰 같은 것도 나와요. 물론 별점이 안 좋으면 별점 안 보여드려요. 홍보하는데 별점이 2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별점이 제 기억에 4 이상인가 3.5 이상이면 보여드리고 그 이하면 이제 다른 유저 리뷰 중에 좋은 걸 보여드려요. 전부 자동화돼서 만들어지고 뭐 광고 라인을 더 하시려면 수정하시려면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미지 없이도 광고를 바로바로 집행하실 수가 있어요. 앱 개발자분들. 소호들은 특히 좋으실 거고요. 물론 이미지도 등록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 역시 자동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미디에이션. 난 네트워크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다. 또 다른 네트워크들 막 섞어서 최적화를 하고 싶다. 이분들이 이미 광고 수익화의 맛을 보신 분들이세요. 그랬을 때 저희는 원래 이렇게 광고 수익화를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면 한 줄이 생겨요. 이렇게 맨 위에. 앱에다가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유는 앱의 지면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광고를 넣고 싶어요. 다른 회사를. 그러면은 그 자리 그대로 가셔서 맨 오른쪽에 조정 수정, 한국어로 조정 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에디트 미디에이션 누르시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해당 네트워크에 SDK가 깔려 있어야 되긴 하고요. 그랬을 때는 저 에디트 미디에이션을 누르면은 기존에 애드몬만 나오던 게 서버 사이드에서 수정을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면은 바로 미디에이션 적용이 됩니다. 껐다 켰다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나라별로 이 나라에선 이게 먼저, 저 나라에선 저게 먼저 다 가능하시게 됩니다. 순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졌고 미디에이션이 지금 미디에이션 서비스만 따로 이용하시고 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거는 조금 큰 회사들이 관심이 많으실 수 있어요. 하우스애드. 하우스애드는 원래 내 광고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용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일단 강점은 모든 그 광고가 나오는 자리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미디에이션을 한 게 아래쪽이에요. Add Source Ordered by ECPM에서 각 네트워크별로 순서를 막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 중에서 제일 ECPM 높게 설정한 애가 나오는데 광고가 저 위에 임프레션 골 캠페인이라고 해서 하우스 헤드가 있어요. 저기 딱 집어넣으면 하우스 헤드가 무조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뭐 100만 번만 나와. 그럼 100만 번 나오고 그 다음 내려가요. 다시 자동 세팅이 돼요. 이 하우스 헤드는 어떻게 쓰시느냐. 1번 나한테 두 번째 앱이 나왔다. 그럼 첫 번째 앱에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 CMO 대기업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크로스 프로모트 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또 다른 앱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 앱에다가 남의 걸 실어줄게 라고 했어요. 몇 건 실어줄게, 몇 건 실어줄게 이렇게 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와서 100만 건 할게요. 100만 건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트래픽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걸로 다이렉트 세일즈죠. 광고 세일즈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몇 건 노출하고 언제까지 몇 건 노출하고 해가지고 스케줄링해서 간단한 광고 세일즈까지 가능하셔서 실제로 대기업 중에서 광고 세일즈가 굉장히 액티브하신 때가 아니면은 이 정도로도 만족하실 수가 있고요. 더 액티브한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DFP라는 더블 클릭 퍼블리셔라는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컨버전부터 시작해서 시간대별, 타겟별 다 조정할 수 있고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손쉬운 컨트롤을 자랑을 했고요. 편의성.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남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개입니다. 전환 최적화 기능과 광고 수익 극대화. 전환 최적화 기능은 홍보하기고요. 볼까요? 전환 최적화는 애드워즈를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광고할 때 자동으로 단가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저희가. 역시 시스템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난 내 앱에서 한 2,000원 벌어들이니까 한 명당 1,000원 정도는 쓸 용의가 있다. 그럼 제가 여기 1달러를 넣어요. 그러면은 광고를 틀어놓고 한 달이 지나면 전체 그 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앱 다운로드 단가가 1,000원이 맞춰지게 시스템이 비딩을 알아서 막 해줍니다. 아니면 원래는 뭐 넣으셔야 되거든요, 값을. 아마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플랫폼이 뭐 얼마로 비딩 하실래요?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나는 컨버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만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이거는 저희 세일스팀 쪽에 얘기를 하니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을 할 때 이 옵션은 켜는 것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만큼 강력한 건데 이전에는 애드모브가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고요. 매출 빼기 비용인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줄이게 되면. 매출을 늘리는 법은 아까 미디에이션 말씀드렸죠. 광고의 수익률을 좀 보신 분은 좀 더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씁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보통 쓰여지는 방법은 다들 일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순서를 정해요. 그냥 얘가 먼저 얘가 먼저 얘가 먼저. 근데 광고 좀 돌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높고 어떨 때는 제가 높아요. 누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좀 와가지고 다 보고 비싼 거 먼저 올려주면 참 좋을 텐데 를 해주는 게 옵티마이즈 애드 네트워크입니다. 애드모브 네트워크입니다. 현재로는 애드모브를 비롯해서 한 4개 정도 글로벌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애드모브 무조건 지원을 하죠. 저걸 체크해 놓으면 저 자리에서 애드모브 네트워크에 대한 eCPM 예상 단가가 빠지고요. 매 리퀘스트마다 애드모브의 단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타 네트워크의 단가와 비교를 해서 타 네트워크 단가가 떨어져 있다거나 하면은 저희께 먼저 나가게 되죠. 이게 조금 더 잘 되게 되면은 타 네트워크의 로그인도 다 받고 정보를 받으면은 그 연동이 저희랑 되면 이 순서도 자동으로 제가 조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히스토리에 있고 지금 리퀘스트 오는 값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건데 그 방향이 첫 시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최적화를 잘 하실 수 있게 미디에이션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이건 저희 미디에이션에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자랑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컨트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에 대비해서. 필터링과 광고심사센터. 필터링은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필터가 한 30 몇 개 정도 됐어요. 뭐 게임, 뭐 캐주얼 게임, 뭐 뷰티 뭐 이런 식으로 필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필터가 한 140여 개 정도의 필터 카테고리가 세분화돼서 원하시는 광고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주로 이제 경쟁사 제거하실 때 쓰시죠. 뭐 게임이면 게임 카테고리 광고는 빼고 받겠다. 또는 이제 쇼핑이시면 쇼핑 카테고리 광고는 다 안 받겠다. 학원이시면 이제 학원 거 다 뺀다. 그렇게 앱에서 경쟁사를 제어하는 방법을 쓰시는데 왼쪽에 끝에 보시면 그거 말고도 광고주별 URL로도 차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센서티브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제 성적인 것들이나 되게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광고 심사센터입니다. 애드 리뷰 센터라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고 슬롯을 만들어 놓고 애드모브한테 광고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애드모브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좀 낫죠. 글로벌리 다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 알 길은 절대 없죠. 근데 여기서 쭉 다 나옵니다. 쭉 훑어보실 수 있고요. 쭉 훑어보시다가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얘는 경쟁사인데 이렇게 하면 그 광고를 눌러서 블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광고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면은 Find Related Ad도 있어요. 이거 유사한 광고 좀 찾아봐. 그럼 유사한 게 나와요. 다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컨트롤러빌리티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심지어 아예 광고를 처음 틀 때부터 24시간 동안 검수 안 된 건 안 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수익은 떨어지겠지만 되게 나는 경쟁에 굉장히 민감하다 또는 나의 퀄리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쁜 것 빼고는 다 자를 거다. 그런 분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뉴에드모브에 대한 자랑을 제가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신 분들을 위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베니핏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광고 수익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초청한 파트너분들은 거의 하고 계시고요. 한 반 정도인 제가 초청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배너 광고 수익화를 위해서 적용을 하실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수익화뿐만 아니라 내 앱에서 내가 내 프로모션을 광고할 때도 결국 그건 배너거든요.
똑같이 적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나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리프레시 레이트예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 광고가 되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른데 리프레시 레이트는 저희가 30초에서 60초 정도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가능하면 60초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걱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30초에서 60초 정도 권장을 하는데 그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희는 컨버전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유는 인지가 안 되고 광고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고객들이 클릭하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실망할 경우가 많고 그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겠죠. 또 하나는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입니다. 이게 모호한 경우에는 딴 거보다 잘못 눌리거나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요. 앱 쓰시다가 딴 데 튕기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럼 바로 별점 1점으로 이제 직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까지는 아니라도 한 3점 정도 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리스크 대비해서 얻으실 게 저는 롱텀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경계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은 저희 이제 구글에서 지원한 건데 스마트 배너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바뀔 때도 양옆으로 이제 알아서 늘어나주는 상품이거든요. 이왕 적용하시면은 로테이션이 되면 배너를 적용하셨다면 이런 걸 적용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팁을 드리고요. 진짜 팁은 이거죠. 크리티컬한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면 광고. 앱 쓰시는 분들 요즘에 왠지 뭔가 전면으로 광고하는 게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되어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게 잘 쓰면 굉장히 좋고 못 쓰면 굉장히 나쁜 광고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파트너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용자별로 노출 횟수를 조절해 주세요. 무작정 띄우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진 않겠죠. 뭐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다 매번 띄울 거다. 구매할 때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익화를 하는데 따로 세팅을 한 생각이 없어서 놔뒀다. 이런 부작용으로 날아옵니다. 왜냐면 수많은 광고들을 보게 되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가장 효율을 발휘할 때는 고객이 지쳤거나 뭔가 흐름이 끊길 때 다른 컨텐츠로서 광고가 다가오면 그건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거든요. 그 부분들을 노리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즐거울 때예요. 게임을 해서 막 보통 아이템들은 그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 막 죽었을 때 보석을 사시면 부활을 드려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제가 더 잘 되기 때문인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내가 한참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팍 뜨면 굉장히 싫은 거죠. 내가 한참 배경화면을 바꾸고 있는데 갑자기 팍 뜨면 싫은 거죠. 근데 뭐 사진을 찍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막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잠깐 광고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사용자가 내 앱에서 뭔가 밸류를 얻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하셔야지 밸류 얻기 전에 딱 들어왔는데 막 전면에 막 광고 뜨고 그러면 이제 바운스 레이시 높아진다고 하죠. 들어왔다가 이게 뭐야 라고 나가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유저 플로우가 끊기는 지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앱마다. 게임뿐만 아니라 유틸리티든 뭐든 분명히 유저 플로우가 끊기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쭉 다 타고 나서 끝나고 다음 단계 메인으로 돌아오건 그 다음 플로우로 가든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를 꼭 공략을 하셔서 너태 매번보다는 컨트롤을 조금 해서 인당 우리는 하루에 한 3시간 쓰니까 인당 한 10번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하루에 10분 쓰니까 인당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직접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저한테 컨설팅 하시면 됩니다. 컨설팅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는 로딩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호출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해 주시는 게 호출하면서 노출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코드에는 나와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신 SDK 꼭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구글 이제 구글 모바일 애드 SDK인데요. 그 구글 모바일 애드 SDK 최신 버전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래된 버전, 옥타곤 버전 이런 것들은 점점 페이드아웃 시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신 SDK를 꼭 검색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모바일 애드 SDK를 사용하시면 업데이트도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아마. 구글 플레이 업데이트에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면 광고를 적용하실 때 애널리틱스를 왜 봐야 될까요? 유저가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지를 보셔야 어디 적용할지도 아시고 혹시나 잘못 적용됐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애널리틱스의 장점은 되게 많으나 그건 다음 세션으로 넘기고요.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넘기고요. 꼭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아까 최적화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볼게요. 플래피버드가 5만 불은 미디어에서 나왔더라고요. 5만 불이라고. 그래서 저 그대로 썼고요. 만약에 광고를 최적화했다면 플래피버드는 리프레시도 안 했어요. 전면도 없어요. 근데 리프레시를 적용을 하면 보통 한 10판을 하시잖아요. 그럼 한 판 할 때마다 10번이면 50만 달러가 됐겠죠? 5만 달러 맞다면? 거기서 10판당 한 번 정도만 전면 광고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수가 10% 증가하는데 전면 광고의 수익이 배너의 3배라고 정도 되니까 그러면 수익은 30%. 그러면 한 65만 불 정도 되겠죠. 최적화를 굉장히 심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단순화시켰는데요. 이런 거고요. 끝으로 질문이 하나 남았을 거예요. 맨 마지막. 왜 삭제했지 걔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추측은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추측은 되게 한국에 플래피버드에 버금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개발자분께서도 처음 터지셨을 때 저한테 고뇌를 터뜨리셨어요. 수익이 나오는 건 좋은데 정말 욕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뭐 전 세계 20개 국어로 욕이 나온다. 뭐 성공하신 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막 꼬부랑 글자인데 번역하면 욕이고 막 진짜 화나는 일인데 그분은 1인 개발자셨거든요. 죽겠는 거죠. 그래서 메일하면 안 보시고 그래서 그분은 이 플래피버드 개발자의 트위터를 보자마자 정말 공감한다 라고 하고요. 훨씬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이드 이펙트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그 답은 몰라요. 근데 삭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플래피버드 개발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공 이후 저는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인 개발사시고요. 1000만 다운로드를 넘었죠. 아이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고 어른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바운스걸이라는 게임에 라운게임스 대표 박은영 대표님하고 제 에드모비 성공 사례 한번 찍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두 개의 키는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속물적인 표현인데 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다. 라는 게 아닐까라는 제 짐작은 했어요. 삭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삭제해도 돈 걱정 안 해도 되면 삭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추측이었고요. 되게 직설적으로 이걸 표현을 드렸고요. 좀 더 우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네, 고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에드모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미리 적용을 하실 때 부담은 없으실 때 혹시나 잘 되는 또는 이제 전략적으로 잘 되실 때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모바일 비즈니스 파트너는 에드모브, 구글에서 에드모브는 여러분들 모바일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포지션이고요. 밑에 있는 bit.ly/new 에드모브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new 에드모브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신청하시고 에드모브 계정 적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다 new 에드모브로 넘겨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전면 광고를 만약에 3월 안에 적용하셔서 쓰실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CPM 광고, 조금 더 단가가 좋은 광고를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